만약에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물리면 바로 잣되는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할 거는 우리가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걸까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아포칼립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좀비 사태. 좀비 영화나 이제 드라마들 많이 보였잖아요. 만약에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물리면 바로 잣되는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재난 상황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해일이 50m씩 막 내려와, 막 건물들 막 다 부사져, 혹은 지진이 막 뭐 좀 세게 나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만 빼고 다 가라앉고 그런 상황. 그래서 요런 예들을 살펴봤을 때 아포칼립스라는 건 어떤 느낌이면은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우리가 뭘 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것에, 생존에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포칼립스라고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요 상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재난 상황이고 구조나 구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자가 부족합니다. 일단 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겠어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근데 우리가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 옷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의료용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씻고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생용품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자 부족 말고도 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아포칼립스 상황이야.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국가도 지금 의미가 없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되냐? 보통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그런 데는 조금 남아있겠지. 근데 이미 무너졌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또 뭐가 있냐?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 상황이라고 했어. 건물들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어떤 위험이 있어? 붕괴가 될 위험이 있어. 우리가 막 찾아다니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생존자 집단에 의해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 물론 착한 집단들도 있겠지만 나쁜 집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막 납치해가지고 막 노동시키고 막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여서 막 물자를 다 훔쳐오고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포칼립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보통 하는 대응 방식들이 뭐냐면은 집단을 결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을 결성할 때는 누가 필요해? 리더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리더가 어떻게 생기냐, 그 패턴들을 보다 보면요, 거의 희생정신을 통해, 아니면 원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이병헌이 희생정신을 먼저 발휘한단 말이야. 어떤 집에 불이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병헌이 와가지고 저 불난 집에다가 우와 해가지고 끄고 자신이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희생을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리더로 만들어준 거지. 왜? 아무나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단이 생기게 되면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아포칼립스 상황이니까 물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야? 우리가 거점을 잡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물자들을 탐색을 하겠죠. 어쨌든 물자라는 거는요, 소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 없어진단 말이야. 결국 계속 찾아야 돼.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점점 거점도 넓어지고 탐색 지역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보자. 넓은 지역을 탐색하다 보면 그만큼 더 위험한 요소들을 마주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다른 생존자들. 왜냐면 다른 집단에서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다른 생존자 집단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왜? 우리는 당장 생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물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응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으니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자를 바꿔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혹은 필요한 역할들, 예를 들어서 물자를 찾아주는 그것도 있겠고, 전투를 하거나 불가피한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다쳤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받는 게 맞겠죠. 왜? 집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를 한 거잖아. 근데 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불편해서 참여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적게 분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차별이야. 왜? 이런 차별이 없으면은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할까? 안 하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쪽 측면에서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겠지. 불만이 생기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룰을 어기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있었던 박보영. 이것도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좀 다른데 당연히 어딘가에서 인류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거든. 뭘 해줬냐면은 분배를 좀 못 받는 친구들한테 자기 거를 줬는지 아니면 물자 창고에 쌓여있던 것들을 뺏어줬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런 행위가 걸리게 되면 이제 집단에서 페널티를 얻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보영이랑 박서준이 서로 부부였어요. 그래서 박서준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 물자도 같이 찾으러 다니고 막 전투도 하러 다니고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부라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얘가 이걸 하다가 걸렸어. 그럼 이제 누가 그 페널티를 감수해야 돼? 그 박서준이 가서 감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 쇼핑몰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완전 폭삭 무너진 상태라서 제대로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비집고 들어가는데도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시체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 근데 얘는 뭐야? 집단 내에서 페널티를 받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나서서 위험한 행동들을 나서서 했단 말이야. 얘의 페널티 때문에 박서준이 그걸 한 거야. 누군가는 친절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생존을 중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자기가 그냥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되나?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가치관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인류애 혹은 우리의 생존. 이 두 가지가 부딪힐 거야. 물론 인류애 같은 경우는 남들이 봤을 땐 친절이지. 평소 상황에서도 되게 좋은 현상이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생존이 우선인 그런 상황에서는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지. 물론 생존을 중시하게 된다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이기적이다, 본능에 충실하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잖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인류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포칼립스 상황이라 해도 너무 삭막하다. 너 F지? 이번에 할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아포칼립스 상황 다시 이번에 얘기할 거는 우리가 아포칼립스 상황 속에서 다시